자, 첫 번째, 준비금의 자본 전입이니까 그 뜻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금의 자본 전입 이렇게 돼 있죠. 준비금의 증자 이런 말을 잘 안 써요, 실무에서. 준비금의 자본 전입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일단 여기서 말하는 준비금은 법정 준비금만을 얘기한다. 그러면 준비금의 종류가 법정 준비금 말고 또 다른 게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자본 전입의 대상이 되는 것은 법정 준비금만이다. 해서 이것으로 신주를 발행한다. 이것에 이제 증자를 얘기하죠, 증자. 그래서 뭐 준비금 증자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앞에는 재원을 얘기하고 뒤에는 신주 발행 방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준비금의 자본 전입은 가장 간단하게 법정 준비금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무상증자의 일종이라고 그랬죠. 크게 증자는 감자도 마찬가지지만 무상과 유상으로 많이 나눕니다. 뭘 기준으로 무상과 유상을 나눌 것이냐.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차대조표인데요. 재무제표라고도 합니다. 무상과 유상은 무상은 돈을 받고 주식을 파는 겁니다. 돈을 받고. 그래서 자본의 유입이 이렇게 있어요. 이쪽 방향으로. 회사로 돈이 들어와야 돼요. 돈이 들어오고, 무상증자는 돈을 받지 않고 주식을 발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의 유입이 회사로 없어요. 그러면 재원을 어떤 형태로든 만들어야죠. 그죠? 회사 내에서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원이 어디에서 사용되는지에 따라서 뭐 주식 배당이다, 준비금의 자본 전입이다,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자본을 공부할 때, 그러니까 감자나 증자를 공부할 때 반드시 재무제표의 상태, 회사의 자본 상태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실제 실무에서도 대차대조표를 볼 줄 알아야 뭐 가수금증자라든가 아니면 준비금의 자본 전입 이런 것들을 주식 배당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재무제표를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무제표, 대차대조표라고 하죠. 그리고 저도 이제 입에 이겨서 대차대조표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실제 이제 대차대조표가 재무제표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상법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상법 조문은 여전히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조문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차대조표라고 할 때도 여러분 재무제표로 아셔도 되고, 재무제표라고 나오면 대차대조표로 아셔도 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흔히들 이쪽 오른쪽 부분을 대변이라고 그러고 왼쪽 부분을 차변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대변과 차변을 대조하는 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차대조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오른쪽이 자본을 조달하는 방식, 오른쪽은 어떤 자본의 종류들, 어떻게 자본이 회사로 유입되는지 혹은 빠져나가는지를 이렇게 적는 란이 되겠고, 왼쪽은 들어온 자본을 운용하는 단계, 어떻게 활용하는 것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증자와 감자 상법을 할 때는 이쪽 오른쪽 부분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념 정리를 잘 보셔야 되고, 뭔가를 할 때 자본 전입을 하거나 혹은 감자를 할 때 그 재원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자 보시면 지금 우리가 무상증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무상증자도 뜻을 보시면 돈을 받지 않고, 이게 무상입니다. 증자, 자본금을 늘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금자라고 그랬죠. 그죠? 자본을 늘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셔야 돼요. 개념을. 자, 여기 보면 자본은 여기에 있고 자본금은 여기에 있어요. 그죠? 근데 자본의 종류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본금을 늘린다고 했을 때, 이걸 늘린다고 하면 준비금이 늘어나고 이익잉여금이 늘어나고 해도 자본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무상증자를 한다고 말했을 때는 자본금을 늘리는 금만을 얘기합니다. 자본금.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자본금과 자본은 다르다. 먼저 그 개념을 잡고 계셔야 되겠고, 여러분들이 앞 시간에 보셨던 일반적인 신주 발행에서 유상증자는 이렇게 자본금을 늘리는데 그 재원이 밖에서 들어와요. 이렇게 밖에서. 그리고 대신에 주식을 이렇게 팔죠. 주식을 매매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외부에서 들어왔죠. 그래서 유상증자라고 그럽니다. 자본의 유입이 있다 없다를 가지고 유무상을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는 준비금의 자본 전입은, 준비금이 여기 있죠. 여기 있죠. 그죠? 그래서 준비금을 여기에 있는 만약에 뭐 이렇게 1억을 이렇게 자본금으로 이렇게 1억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럼 기존의 자본금이 1억이었으면 플러스 1억 돼서 2억이 되는 거죠. 2억. 이렇게 대차대조표상의 계정을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입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전입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재원이 준비금이고 외부에서 자금이 유입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무상증자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금에 대해서는 좀 이따 좀 더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금, 상법상 준비금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법정 준비금. 법에서 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강제된 돈을 법정 준비금이라고 합니다. 준비금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우시면 여러분은 적립금, 모으는 돈이죠. 그죠? 모으는 돈입니다. 그래서 적립금은 비상시에 회사가 어려울 때 쓰려고 모으는 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법에서 회사를 운영할 때 일반 주주들로부터 많은 투자를 받았고 나중에 사업을 할 때 그 위험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적립하는 돈, 이게 법정 준비금입니다. 이와 반대로 임의 준비금이라고 있어요. 임의 준비금. 이것은 회사 자체적으로 회사의 결정에 의해서 적립하는 돈입니다. 적립하는 돈. 성격은 똑같아요. 성격은. 그래서 이것은 정관 및 주주총회 결의로 회사가 임의로 적립하는 돈을 임의 준비금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는 준비금의 자본 전입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까 법정 준비금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법정 준비금은 다시 그 종류에 따라 재원이 들어오는 종류에 따라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익준비금은 쉬워요. 이익준비금은 사업을 해서 번 돈 있죠. 그 번 돈 중에 한계가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년 10%를 적립하는 돈입니다. 10%. 이익 배당액의 10%입니다. 그래서 자본금이 만약에 1억이다. 이 회사가 1억이다. 그러면 그 반인 5천만 원까지가 한도입니다. 해서 매년 결산을 하죠. 결산을 해서 10% 이상, 5% 해도 돼요. 10% 이상을 계속 이렇게 적립하는 겁니다. 이렇게 적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익준비금입니다. 해서 다음으로 이제 자본준비금은 자본거래에서 생기는 잉여금을 얘기합니다. 자본거래 좀 어렵죠. 자본거래. 그래서 자본거래는 합병, 그다음에 감자나 이런 걸 할 때 발생하는 합병 차익 같은 게 있어요. 돈이 차익이 생깁니다. 특히 또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주식 초과 발행, 유상증자를 할 때 5천 원짜리 주식인데 이걸 회사가 잘 돼가지고 10,000원에 팔아요. 그럼 주당 5,000원의 이익이 생겼죠. 그걸 액면 뭡니까? 주식 초과 발행금이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또 자본준비금으로 적립이 됩니다. 이 종류들이. 그래서 이런 종류들의 준비금이 있고 나중에 자본에 전입할 때 그 한계는 역시 자본의 2분의 1까지만 적립할 수 있으니까 이익준비금은 2분의 1까지, 자본준비금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중요한데 임의 준비금, 다른 말로 이익잉여금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자의 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에서 보셨던 그 재무제표상에 이 자본 파트를 딱 떼어내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회사는 이렇게 통장 3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게 곡간이에요. 곡간. 그래서 이 3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자본금은 처음에 여러분들이 법인 설립하실 때 주주들이 투자한 이 자본금이죠. 투자한 자본금이고 준비금은 앞에서 보셨듯이 이렇게 계속 적립된 돈들이에요. 자본거래나 영업으로.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은 이렇게 다 적립하고 자본금을 빼고 남은 이익입니다. 이익잉여금. 나중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배당을 해주거든요. 배당. 예. 그래서 이것은 적립니다. 이것은 재원이 되지 않습니다. 준비금의 자본 전입에 재원이 되지 않습니다. 법정 준비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 두 가지만 이렇게 자본의 전입이 가능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듯이 이러한 준비금을 적립하는 이유는 첫 번째, 자본결손. 말이 좀 어렵죠, 이것도. 자본결손은 회사가 손해를 보는 적자를 본 때가 있죠, 그죠? 그 적자를 메꾸기 위해 놔두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외적으로 자본 전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두 경우 있죠. 법정 준비금의 경우에 이렇게 예외적으로 자본 전입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배우는 준비금의 자본 전입 절차, 이것이 무상증자 절차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